가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명사, 관사, 대명 세 가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많아요.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보니까 명사라고 하는 거 당연히 뭐 명사는 뭐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만 쳐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종류는 보통 명사 이렇게 있고요. 보통 명사라는 것이 있고 일정한 모양 갖고 주기 때문에 셀 수 있다. 요거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것 정도만 중요합니다. 다른 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자,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도 밑줄 쳐놓을까요?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집합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셀 수 있다. 셀 수 있는 명사다. 근데 셀 수 있는 명사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전체를 하나로 생각할 때는 단수가 되는 것이고 개개의 구성원을 생각할 때는 복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 지금 보면 our class 똑같이 our class인데 하나는 is, 하나는 are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볼 것이냐 나눠서 볼 것이냐 이 정도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고유명사라는 것도 있다.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정한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셀 수 없다. 이거 셀 수 없는 명사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복수로 나타낼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복수가 안 된다 이렇게 썼잖아. 그리고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썼는데 지난번에 알려준 게 더 킴즈 이렇게 하면 뭐 김치네 가족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예외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다음에 보니까 물질 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명사 파트에서 그나마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물질 명사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물질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일정한 모양 갖추고 있지 않다. 셀 수 없다. 여기 셀 수 없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밑에 내려가서 물질 명사의 수량을 나타낼 때 물질 명사의 수량이라는 표현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물질 명사의 수량. 여기 물질 명사의 수량을 나타낸다. 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렇게 뭐 용기라든지 아니면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는 건데 재밌는 것은 복수형을 나타낼 때도 a cup of라는 표현을 썼는데 two cups of 이 뒤에는 t라는 것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단위 정도에만 복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추상명사라는 것도 있죠. 이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추상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동작,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당연히 추상명사 이름 그대로 추상명사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추상명사 밑줄 쳐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추상명사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것 정도. 근데 결국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명사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사명사 그리고 불가사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사명사는 불가사명사냐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나눠서 뭐 할 겁니까? 그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 명사의 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 복수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야기하는 건데요.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 자체는 사실은 이거를 굳이 우리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된다. 뭐 s 붙여주고 es 붙여주고 뭐 y를 i로 고치고 뭐 이렇게 바꿔준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얘네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할 겁니다. 다음 넘어가죠. 관사요. 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사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관사에는 부정관사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정관사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이거 오타가 있네. 일용이 아니라 일종이죠. 일종의 형용사다. 일종의 형용사. 형용사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 명사한테 붙는다. 관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에게 붙는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서 부정관사의 뜻을 좀 여러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정관사는 가장 먼저 부정관사 밑줄 쳐놓으시고요. 부정관사. 그리고 단수보통명사. 단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셀 수 있다는 뜻이야. 셀 수 있는 명사의 앞에 쓰이는 것이다. 여기서 막연히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원, 말 그대로 한 개. 한 개라는 것도 셀 수 있다. 그리고 단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뭐라도 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a certain, 어떤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for, 뭐뭐당, 뭐마다 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밑에 보니까 the same 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the same.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the same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의미들이 있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관사로 넘어가죠. 정관사로 넘어가서 정관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발음이 좀 나눠지긴 하죠. 뭐 더로 발음할 거냐, D로 발음할 거냐, 뭐 이런 정도가 있군요. 앞에 나온 명사 뒤에 또 나올 때, 앞에 나온 명사 또 나올 때 서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알고 있을 때 사실은 1번과 2번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경우에 쓴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수식어구로 한정될 때 저는 이거 필기해 드릴 때 수식받는 명사 이렇게 말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도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수나 최상급 비춰주시고요. 서수랑 최상급 앞에는 덜을 써준다라는 거 우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종족 전체, 종족 대표라고 하는 것을 어를 쓰기도 하고 덜을 쓰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수업할 때도 이거 이제 교재로 이제 정리할 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야 라고 했던 건데 요거 7번에다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7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요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냐면 그가 잡았습니다. 코트 나의 손을 잡았어요 라고 하면 he caught my hand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가 나의 어깨를 쳤어요. he patted my shoulder 이렇게 쓸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대명사의 소유격 대신에 덜을 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언제냐면 이거 적어 놓으세요. 신체 접촉. 신체의 접촉을 나타낼 때는 표현을 좀 다르게 써요. 표현 좀 달리 해서 he caught me by the hand. he patted me on the should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바꿔 쓴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너희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는 혹시 학교에서 프린트물 나눠주면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뭐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나올 리는 없는 그런 식의 표현이지만 학교 시험에서 혹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에 8번에다가는 별표. 요거는 중요합니다. 별표. 더 플러스 명사가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라는 거. 중요한 건 어떤 거? 복수 명사가 된다는 거. 복수 명사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수표현이랑 같이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관용 어구에 많이 쓴다고 했는데 뭐 in the morning, in the park, in the sky, in the future, on the far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니까 저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 저렇구나. 그냥 한 단어처럼 쓰이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대명사의 종류 밑줄 쳐놓을까요? 대명사의 종류, 대명사 여기 종류인데 인칭 대명사 그리고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제기 대명사. 번호가 잘못됐네. 4번이죠. 제기 대명사. 그러니까 대명사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으면 되는 건데요. 인칭 대명사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고 뭐 지시, 부정, 제기 대명사 각각의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인칭 대명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인칭 대명사 이 표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어디에다가 별표를 쳐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소유 대명사 여기에다가 별표 치기로 했었죠. 인칭 대명사에서 유일하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소유 대명사인 건데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소유격 플러스 대명사. 소유격이랑 대명사랑 합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밑에 소유대명사 용법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건 배우지 않았었는데 별표 하나 치세요. 여기다 별표 치세요. 그리고 이중소유격 여기다 밑줄 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설명 잠깐만 들으세요.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중소유격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잘 들어봐. 이런 말 있었어. 내가 명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명사는 이렇게 문이 열려있다. 문이 열려있다.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라. 누가? 첫 번째 관사, 두 번째 소유격. 관사와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의 문을 닫아준다는 거죠. 근데 잘 들어야 되는 건 관사 또는 소유격이 명사의 문을 닫는 거죠. 관사 또는. 그 무슨 말이냐?
명사 앞에 관사 도 있고 소유격 도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친구 한 명. 내 친구 한 명. 나의 한 명의 친구. 한 명의 나의 친구. 이렇게 말했을 때 나의 한 명의 친구. 이렇게 쓸 거냐? 좀 어색하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그냥 my friend. 한 명의 나의 친구. 이렇게 쓸 거냐? 이 둘 다 굉장히 어색하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아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a friend. 한 명의 친구죠.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야. a friend of mine. 근데 이 표현을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of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뒤에 거에 앞에 거라고 하는 소유의 느낌을 한번 주었고, 뒤에 거에 앞에 거. 그죠? 그래서 mine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를 써서 여기서 소유라는 느낌을 한 번 더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를 두 번 썼다라는 거죠. 소유 대명사랑 뒤에 거의 앞에 거라고 하는 소유. 두 번 썼으니까 이걸 소유를 두 번 썼다. 그래서 이중 소유격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쓰는 거냐? 관사와 소유격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개 동시에 나와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on 관사죠. 부정관사. 그리고 지시대명사, 지시형사죠. 지시형사 some, any, no. 이런 표현을 같이 쓰면 안 된다. 동시에 쓸 수 없어서 표현을 피해 주는 것이 이중 소유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나오는 빈도가 그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중 소유격이라는 것이 뭐냐? 왜 이름이 이중 소유격이냐? 요 정도만 잘 기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할게요.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괄호치고 옆에 써주세요. 얘는 선행사의 수. 써주시면 됩니다. 선행사의 수. 결국 지시대명사는 선행사의 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요. 그렇죠?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게 도우 주동함시시고요. 어디 연결하시냐면 the buildings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that, 비교 that 이렇게 that은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앞문장 전체. 늦게 일어났다는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거니까 단수를 받아준다. 이런 거.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해석할 때 많이 써먹는 건데 도우주 후라고 쓰면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시라는 단어의 특별용법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렸었죠. 근데 요 it은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기본적인 패턴은 야 똑같이 생겼잖아. 구별해봐. 어떻게 달라?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눴었던 거고요. 여기는 의미가 없는 애들 중에서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비인칭. 비인칭 주어라 불러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가짜 시리즈. 가짜 주어, 그리고 가짜 목적어. 이런 애들이 있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으로 가죠. 그리고 이 세대에서 의미가 없는 it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었잖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미가 없는 it이 있었는데 밑줄. it is that 강조구문.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조구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내가 강조하고 싶은 애들을 it, is, that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강조 문장을 만들어주면 된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요거는 쉬우니까 아실 거고요. 넘어갈게요. 부정대명사. 네 번째는 부정대명사인데 사실은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게 표현이 조금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하면 오히려 더 어렵다. 이거 뭐 두 가지일 때, 세 가지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하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 관사를 가지고 공부하자. 이렇게 말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제일 먼저 요거 먼저. 앞에 나온 명사.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는 it을 쓴다. 자, 옆에다 써놓을게요. 이렇게 옆에 써놓으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너 it을 쓸 거니 아니면 on을 쓸 거니.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면 it 밑에다가는 지시대명사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on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대명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지칭하는 지칭 대상이 정확하게 존재한다 라는 말이고 부정대명사는 정확하지 않다. 쓰는 게 좋아. 머리로 듣는 것보다 다 쓰는 게 좋아요.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 지칭 대상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눠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것도 사실은 이제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보기가 딱 이렇게 나와요. is를 쓰거냐, one을 쓸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건데 오늘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거죠. 오케이? 요거는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던 건데 좀 쳐볼까요? 첫 번째, 막연하다. 몰라 누군지. 그래서 one. 얘는 다른 애잖아. 다른 애니까 other. 근데 확실하지 않고 단수니까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on. 그래서 another. 됐죠? 다른 애들 others.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다. 나 one 쓰면 안 되겠죠? 덜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복수니까 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others. 마지막으로 확실하다. 더. 복수다. the others. 이렇게 써준다. 첫 번째는 무조건 one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이제 확실하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단수니까 the other. 끝. 첫 번째 one 이라고 말했고요. 얘는 another 라고 했었고요. 얘는 다른 애들. 그러니까 other 즈가 되죠. 어나 on 붙일 수 없어요. 복수니까. 나머지 하나 남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더를 쓸 수 없고요. 나머지 이제 확실하다. 더. 단수다. other. the other 이런 표현이 만들어진다고요. 됐죠? 이렇게 표현들을 쓸 수 있으면 된다. 됐죠? 요거는 철저하게 뭘 이용해라? 철저하게 관사 표현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지 굳이 우리가 이거를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 됐죠? 다음 갈게요. each와 every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each와 every는 밑주시면 되겠죠? 어디 밑주실까요? each와 every는 단수 취급. 단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리고 상호 대명사라고 했는데 서로서로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서로는 each other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셋 이상이 됐을 때는 one another 이라는 표현을 써주게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ll과 both 이렇게 했는데 all은 셋 이상, both는 둘일 때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 all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잠깐 필기하세요. 밑에다가 잠깐 필기. 이건 좀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all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all이란 단어는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해. 왜 특이하냐면 이 all이란 단어는 쓰임새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all이란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all이란 단어가 명사랑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all이랑 명사랑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all 혼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all이란 단어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얘가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얘가 사물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이 all이란 단어가 사람을 지칭하면 특이하게도 이때는 복수로 취급하고요. all이란 단어를 사물을 받았을 때는 얘는 단수가 돼요. 특이하죠? 얘기 한번 보세요. all is silent. all is silent. 오케이? 만물이 고요했다. 만물, 사물인 거잖아. 모든 것들이 조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all is sile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all are happy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왜냐면 사물이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됐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all이란 단어가 명사랑 같이 쓰이게 된다면 이 명사가 단수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따라서 그 명사에 따라서 그 명사가 단수면 뒤에 나오는 동사도 단수가 되고요. 그 명사가 복수가 되면 뒤에 나오는 동사도 복수형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 동사에 따라 그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좀 특이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다음 제기대명사. 자, 제기대명사 옆에다 필기 하나 할까요?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선행사의 위치. 사실 이제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제기대명사랑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제기대명사랑 조금 달라요. 중등 과정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게 되냐면 용법을 물어보죠.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 이렇게 용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데 제기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할 수 없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생략할 수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생략 불가하고 강조용법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시험 문제로 이것이 강조적 용법이냐 아니면 제기적 용법이냐 라고 했을 때 없앴을 때 말이 된다. 그럼 강조적 용법이고요. 없앴는데 말이 안 돼. 제기적 용법이다. 이렇게 용법은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의 관용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by yourself, for oneself, of yourself 뭐 이런 정도만 밑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의미 정도만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그런 다음 연습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과제가 다 돼 있을 텐데 좀 보도록 하죠. 처음에 간단하게 복수형 만드세요. 시리즈 이렇게 y를 i로 바꾸고 es. 울프는 울브즈, 나이프는 나이프즈. 쉬우니까 바로 갈게요. 히어로즈가 되겠죠. 다음에 틀린 부분 고치래요. Yesterday I met a friend. 잠깐만. I met your friend. 밑줄. 이거 쓸 수 없다고요. 그죠? 관사랑 소유격을 동시에 쓸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써야 돼요? A friend of yours 라고 하는 이중 소유격을 써줘야 된다. 다음 2번 Does he have much money? 여기 money라고는 셀 수 없죠? S 지우시면 됩니다. 됐죠? 셀 수 없는 명사 뒤에는 S나 ES를 붙이지 않죠. 다음 3번 He drinks two cup of가 아니라 two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복수형은 여기다 만드는 겁니다. cups of tea. 아까 했던 거 요거 됐죠? 물질 명사에서는 저 용기나 수량 부분에다가 복수형을 만들어준다. 다음에 won't you have a cup of coffee 하면 되겠죠. 커피, 물질 명사가 되는 거니까. 다음에 paper도 마찬가지인데요. piece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to라 썼잖아. pieces of paper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래요. 여기가 복수가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죠. 일단 이렇게 바뀌죠. Are these your knives? 다 바뀌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다 바꿔주시고 이 gentleman 같은 경우도 복수형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순간에 대시 아니라 뭐가 됩니까? does라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Those gentlemen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뒤에 동사도 is가 아니라 are가 되는 것이고 뒤에 an American이 아니라 Americans로 바꿔야겠죠. 됐죠? 오케이? 수표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속에 단어 중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이 call 목적어 자리죠. 힘. 인칭대명사 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요건 좀 재밌는 거죠. This book, 이 책은요, is라고 썼는데 잘 봐봐. apostrophe s 이렇게 쓰면 Tom's and Mary's 한 다음에 뒤에 뭐가 없는 거야? 북이 생략된 거죠. 그럼 책은 몇 권이에요? 책은 2권 되죠. 탐의 책과 메리의 책 2권이 돼야 되잖아. 근데 책은 한 권인걸? 어떻게 돼? Tom and Mary's,가 되면 탐과 메리의 공동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흡사 뭐랑 똑같냐면 A 플러스 B의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Tom's and Mary's,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요거는 A랑 B랑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던 거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공동 소유가 되는 거니까 책이 한 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뒤에 것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밑에 따라 3. 근데 요거는 좀 girls인데 그 여학교가 되는 거, 여중이나 여고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원래 그 여자 아이들의 학교잖아. 뭐가 맞아 원래? girls 한 다음에 여자 아이들의 이게 맞잖아. 근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girls 이렇게 할 거예요? 발음 웃기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복수가 돼서 s가 붙고 그 다음에 어포스트로피 s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쓰지 않고 어포스트로피까지만 이렇게 써주는 거죠. 발음상의 문제로 이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child, children 복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woman, women 복수가 되는 것이고요. brother, sister 반대네요. uncle, aunt
됐죠? sing, song, live, lif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더라. 됐죠? 다음 갈게요. 7번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고쳐봅시다. 처음에 The earth is larger than a moon. 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moon 아니고요. the moon.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는 관사, 정관사 써주는 거죠. What the pretty dolls she has. What the가 아니라 What a pretty doll 쓰는 겁니다. What a 형명인데 잠깐만 복수예요. 그냥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나 on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에만 쓰는 거잖아. 그래서 what a pretty doll she had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덜즈가 복수니까 어나 on을 생략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It is hot in this room. Open a door. 근데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라가 아니라 저 문 좀 열어봐 라고 하면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거잖아. 서로 알고 있는 거니까 Open the door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4번 He went to Busan by the plane yesterday 이라고 썼는데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정관사 쓰지 않습니다. by plane 교통수단 나타낼 때는 by plane. A dog is an useful animal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요거 조금 조심하세요. useful이라 썼을 때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useful이란 단어 있잖아. 요게 you를 시작하니까 모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on을 쓰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 요게 이제 너희들 사전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 단어 발음 기호를 써보면 발음 기호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useful 이렇게 나와요. useful 됐어요? 이 u가 돼요. u 이걸 u라고 하거든요. 발음 기호에서 이렇게 쓰면 우예요. 우로 발음하는데 이렇게 들어간 발음 기호에서 발음 기호 이렇게 들어가면 획수가 추가돼요. 그 u가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u가 되는 거야. u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음 기호상 뭐가 돼요? 자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모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모음 앞에다가는 on을 쓰는 건데 이건 자음 취급한다니까. 그럼 뭐 써야 돼요? unuseful이 아니라 useful 이렇게 써야지 맞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스펠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음으로 하는 겁니다. 발음 때문에 어가 될지 on이 될지 더가 될지 d가 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됐죠? 다음 괄호 안에 단어 중 옳은 것을 고르고 둘 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X 표쳐라 라는 거죠. He is 잠깐만 he is 한 명이야. 한 명이죠. A poet and a teacher 이렇게 쓰면 몇 명이야? A poet 한 명, a teacher 한 명, 두 명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아예 쓰지 맙시다. 쓰지 않으면 a poet and teacher 시인이자 선생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관사를 이렇게 한 번만 쓰고 쓰지 않아야 된다. 한 명이니까. 근데 밑에 건 보니까 a poet and a teacher 몇 명이야? 두 명이라는 거죠. 시인 한 명, 선생님 한 명이 되니까 복수, 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분배 법칙, 배분 법칙처럼 괄호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 요거는 보스터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옆에다가 잠깐 적어 놓으세요. 보스더 올더 더블더 얘네들은 뒤에다가 명사를 가질 때 딱 요 어순을 갖게 돼요. all the 보스를 이렇게 썼어. all the boss 더블더 이렇게요. 됐죠? 얘네들은 무조건 더를 뒤에다 써주는 형태로 어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죠. We can't move this rock ourselves. 오케이? 어디요? 이렇게 앞에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한 명이니까요. 한 명이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선생님과 시인과 선생님 두 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요거. 근데 요거는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제기사를 쓰긴 했는데 이건 생략해도 괜찮죠. 이 생략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조적 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밑에 이치 밑줄 치세요. 이치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 에브리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 됐죠? 간단한 이야기. 다음 넘어갈게요. 10번으로 가볼까요?
10번에 첫 번째 거 있잖아요. 10번에 1번.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10번에 1번. 꽤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이거 동사잖아. 그러면 토끼의 귀와 개의 그것이나 선인사가 누가 됩니까? ears가 되죠. 선인사를 받아주는 거니까 수일치에서 those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그렇죠? 이 형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는 아마 이렇게 물어보겠죠. that을 쓸 거니 those를 쓸 거니. 우리 아까 대답했었죠? 선행사의 수. 선행사의 수. 다음. 호주에서는 영어 사용하잖아. 그들이 되는 거죠. Do they. 일반인 주어가 되는 거죠. Do they speak English in Australia? 다음에 날씨를 나타내는 거죠. 날씨를 나타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it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고요. 비인칭이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음. 너 시계 있어? 새로운 거 하나 있어. He has a new one.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시계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새로운 거 어떤 거 하나니까 당연히 one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오렌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Give me these big oranges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these가 됐죠. these는 복수니까 뭘 써야 돼? ones라고 써야겠죠. 새롭게 지칭한 것이 여러 개일 때 ones라는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다음에 He has 5 children. 애가 5이야. Two of them. 그들 중 2명은 군인이고요. 나머지는 학생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5명 중에서 2명 빼고 나머지 the others. 됐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딴 거 보이죠? 딴 거. 다른 거 하나. 어떤 거? 드레스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another dress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개가 2마리, 한 마리는 까만색, 나머지 한 마리밖에 안 남았죠. the other. 그래서 the other. 다음 마지막 이거 한번 보자. 마지막 보니까 one, another, the other, others, the others 이걸 좀 써보래요. 가보니까 I bought 3 bottles of water. 물 3병 샀네. Do you want? 하나 줄까? one. 3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다음에 One of my tropical fish has died. 내 열대어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살아있어. 나머지 전체는 어떤 거? The others. 나머지는 살아있어. 이렇게요. 됐죠? We ordered 2 different pizzas. 피자 2판 시켰어. 2판. 한 판은 one. 이거 먼저 했네. 이거 먼저 합시다. 한 판은 Sicilian and the other. 나머지 한 판 the other. 나머지 또 한 판은 Hawaiian. 됐죠? Some people want red wines and while 다른 사람들은 other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어떤 사람들은 red wine을, 어떤 사람들은 white wine을. 근데 또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맥주를,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thers라는 형태를 써준 겁니다. 다음에 he has 3 daughters. 딸 셋. 한 명은 선생. 또 한 사람은 another lawyer. 나머지 마지막 하나 the other. 마지막은 violinist. 이렇게 됐죠? 마지막입니다. My friend has several cats. 몇 마리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몇 마리 있어요? one. 여기는 왜 one을 썼냐면 is를 썼기 때문에. 한 마리는 brown tabby. 나머지는 전부 다 snow white Persian. 나머지 전체니까 the others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표현을 만들 때는 관사. 다시 한번 관사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문제는 과제들도 있었으니까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갈 거 합시다. 자, 가보죠. 오늘 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오늘은 할 게 좀 많아. 좀 빨리 할게. 시작을 좀 해보죠. 어떻게 시작해 볼 거냐면 항상 시작은 이렇게 문법부터 시작. 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법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했고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죠? 동사 왼쪽에 주어 나오죠? 오늘 이거 먼저 할까요? 주어 자리에 얘를 먼저 해볼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라 그랬죠?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명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문을 닫아준다? 첫 번째 관사, 두 번째 소유격.
관사랑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의 문을 닫아준다. 이렇게 말했죠. 그 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까요? 어나 언 또는 더 이렇게 부정관사랑 정관사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또 나왔죠. 어떻게? 가산명사, 카운터블 그리고 언카운터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다음에 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명사를 대신해 주는 애가 있다. 명사 대신하는 것이 바로 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대명사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 대명사가 있다면 그 앞에 나오는 명사, 먼저 나온 명사, 먼저 나온 애 우리 뭐라고 한다? 이런 애를 선행사라고 불러준다.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성별과 인칭이란 부분도 일치를 해야겠지만 뭐 그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수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 됐죠? 그런 다음에 주어랑 동사 이렇게 있는데 이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 수, 태, 그리고 시제. 수와 태와 시제 이 세 가지가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되는 것이고요. 누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 가장 중요하다. 시제가 있으면 진짜, 시제가 없으면 가짜. 그런데 동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 그 진짜 동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비동사랑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차이는 비동사는 혼자서 쓰일 수 있다. 일반은 혼자 쓰일 수 없다. 뭐 문법적인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혼자서 사용할 수 없는지. 어라? 혼자서 못한다고? 혼자서 못하니까 일반 동사가 혼자서 문법적인 역할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도와주러 누가 나와야 돼? 누구? 바로 조동사. 이래서 조동사란 녀석이 여기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결국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문법적인 역할을 도와주는 애다. 도와주는 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근데 여기서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었어? 점인지 아니면 선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 이런 것을 준동사라고 불렀었죠. 준동사 라고 했었고요. 준동사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준동사는 동사를 뭐로 바꾸는 거?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주는 것. 이것을 이제 준동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준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세 가지냐면 첫 번째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마지막에 분사.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이 세 가지가 준동사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주어랑 동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반드시 써야 되는데 몇 번씩? 얘를 한 번씩만 쓰자. 주어 동사를 한 번 써야 되는데 이 주어 동사를 쓰고 나서 뒤에다가 뭔가를 더 쓰고 싶다. 플러스로. 그럼 이 더하기 역할을 해주기가 필요하다. 이 더하기 역할을 해주는 그 녀석이 바로 연결어였습니다. 연결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었고요. 그 연결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뭘 쓴다? 전치사 뒤에는 구라는 형태를 쓰고 접사 뒤에는 뭘 쓴다? 절. 주어 동사를 한번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은 뭐냐면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 공식을 알려드렸었던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접속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등위 접속사 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근데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명사절, 형사절, 그리고 부사절 이렇게 있었고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다시 나왔었죠. 어떻게? 시간, 이유, 조건, 그리고 양보,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거나 결과를 나타내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또 나눴었던 거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접사들의 종류는 너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은 여기 명사절,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는 게 좋다.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 대명사 이렇게 종류들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했었던 것이 형용사절 있잖아요.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갖춘 상태에서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뭐라고 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관계사 라고 불러주고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또 막 이렇게 나눴던 거죠. 거기까지는 더 하진 않을게요.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이게 전부예요. 됐죠?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수업을 듣다 보면 저 맨날 똑같은 거 쓰네? 네, 맞아. 똑같은 거 맨날 쓰는 거죠. 똑같은 걸 맨날 써봐야 돼요. 이거를 그냥 엉덩이 빼고 앉아가지고 나 저거 들어봤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알더라도 한 번 더 써보시고 또 써보시고 또 써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지 좀 한참 지나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최대한 반복해서 머릿속에 흔적을 좀 남겨두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얘기 할 거냐? 바로 요 녀석. 오늘 우리는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쭉 배웠던 문법들 중에서 처음 나왔죠. 오케이? 오늘은 바로 요 녀석. 조동사. 조동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동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동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조동사는 동사 도우미,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이 조동사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의미가 없는 조동사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조동사. 그러니까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조동사죠. 의미가 없이. 두 번째로는 의미가 있는 조동사. 그러니까 문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미까지 추가되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조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do라는 녀석이 가장 대표적으로 의미가 없는 조동사가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have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have요? have는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는 have 있잖아. 그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는 have가 조동사 두랑 움직임이 똑같아요. 너 코끼리 본 적 있어? Have you ever seen? have가 앞으로 튀어나갔잖아. 마치 do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부정문을 만들 때에도 yes I have, no I haven't 이렇게 쓰잖아. 오케이? Yes I do, no I don't 인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부정문을 만들 때, 의문문을 만들 때 do랑 움직임이 똑같다. 그래서 have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조동사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조동사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must, 뭐 can이라든지 아니면 may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이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런 조동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보죠. 조동사라는 거 의미가 있건 없건 의미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조동사의 특징. 첫 번째, 조동사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다.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즉 다시 말해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 첫 번째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건 없건 한 번 쓰는 거죠.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an도 쓰고 will도 쓰고 must도 쓰고 will도 쓰고 이렇게 쓰지 않죠. 왜냐하면 도와주는 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한 명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한다. 한 번만 사용한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동사라는 녀석이 조동사가 동사보다 힘이 세요. 힘이 더 세다. 힘이 더 세니까 도와주는 거죠. 힘도 약하면서 도와준다고 깝치면 방해돼요. 오케이? 됐죠? 근데 이런 거지. 민성이가 영어 공부하는데 내가 도와주잖아. 근데 내가 민성이보다 영어를 못해. 뭐야, 이거 사기꾼이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가 힘이 더 세다. 됐죠? 힘이 더 세다. 잠깐만. 힘이 더 세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도움을 주는 대신에 힘이 더 세니까 뺏어가야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야?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바로 시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조동사 쪽에 시제가 옮겨간다고요. 이렇게. 시제가 옮겨가니까 이 동사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돼야 돼? 얘는 동사의
원형을 써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동사가 시제를 가져갔으니까. 그 조동사 시제를 가져갔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의미가 없는 조동사 누구? 두라는 녀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두. 근데 있잖아, 두라는 녀석은 좀 특이한데 첫 번째, 두의 쓰임을 좀 알아볼게. 두라는 녀석은 첫 번째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어? 얘가 그냥 동사로 쓰일 수 있죠. 본동사.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다. 뭐뭐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조동사, 물론 조동사는 아니에요. 근데 조동사 하다 갑자기 동사를 말합니까? 아니, 문제가 맨날 그렇게 나온다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구별해봐. 똑같이 생겼잖아. 어떻게 차이가 나니?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건 거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조동사. 방금 말했던 것처럼의 조동사. 즉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면서 의미는 따로 없는 거. 이런 조동사가 있더라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수업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있었잖아. 강조 구문에서 다른 건 다 강조할 수 있지만 동사는 강조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동사 강조할 때, 동사를 강조해 줄 때 조동사 두라는 녀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우리 봤던 게 I saw Mary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 이 문장에서 강조를 할 때는 I, Mary in the park yesterday를 it, is, that 사이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뭔 집어넣을 수 없다? so는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강조를 할 때 it was that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에 지금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it, is, that으로 강조할 수 없다고요. 동사는. 그때 어떻게 하는 거다? 그때 이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동사 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so를 강조하면 어떻게 된다? I did meet Mary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did라는 단어가 meet 동사를 강조하면서 시제를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의 원형이 된다라는 거. 이 위에 나왔던 원칙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동사를 강조할 때 조동사 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대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겠죠.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이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두는 다 된 거고요. 이제부터 뭐 할까요? have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완료 시제를 만들어 주는 게 이건 좀 적어 드릴게요. 완료 시제. 완료 시제에 사용하는 have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로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미가 있는 조동사에서 첫 번째 누구냐면 바로 must부터 시작을 해보죠. must란 조동사가 있는데 알다시피 must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니 하면 얘가 의무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얘가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고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must라고 하는 것이 의무를 나타낼 때, must가 의무를 나타낼 때는 뭐랑 동의하다? 얘가 have to 또는 need to 또는 should, ought to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더라. 동의어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문법책들 보면 얘네들에 따라서 뭐 그 의무의 정도를 막 이렇게 뭐 부등호 사용해서 막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곤 하는데 그다지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뉘앙스들을 다 알고 있으면 좋죠.
당연히 좋은 건데 굳이 그걸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의 표현들이 있다. 다만 학교 시험에서 프린트로 나오거나 선생님께서 강조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내신 대비할 때 가서 암기만 따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런 애들이랑 동의어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 must라는 단어 있잖아. 이 mus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must의 과거형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조동사니까 시제 표현이 가능해야 되거든. 이제 과거를 써야 되는데 must의 과거형은 사실 must예요. 똑같아요. 그럼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럼 구별을 해주자. 누굴 이용해서? 가장 첫 번째 여기 have to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과거 표현을 해주자라는 거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의 과거형은 had to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과거형을 썼으니까 반대말도 써야겠네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의 반대를 써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must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녀석이거든요. must not 이란 녀석이거든. must not. 근데 must not은 뭐예요? 근데 이 must not은 뜻을 잘 기억해야 돼.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를 나타내게 돼요. must not은. 근데 생각해보면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의 반대는 하면 안 돼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반대말이 아니잖아. 즉 결론 무슨 말이냐? must의 반대말이 must not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의미가 약간 달라지잖아. 그럼 그게 아니라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럼 뭐뭐 해야만 한다의 반대는 뭐뭐 할 진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must라는 말의 반대말, 요거의 진짜 반대말은 뭐다? 이렇게 쓰면 되죠. don't have to. don't have to,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랑 같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need not 또는 don't need to.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가 반의어가 되는 거다. 아니 그러면 must not은 뭔데요? 금지잖아. 그럼 금지의 반대는 뭐예요? 하지 마. 뭐뭐 하지 마의 반대는 뭡니까? 그게 바로 해도 돼. 괜찮아. 뭐뭐 해도 돼. 그 반대말이 바로 ma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ust not의 반대말은 may입니다. 됐죠? 그럼 may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may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첫 번째는 괜찮아 해도 돼 라고 하는 허가를 하는 뜻이죠. 허가. 됐죠? 한 가지, 네 가지군요. 미안해. 네 가지입니다. 허가를 나타낼 수도 있고 해도 되니까 살짝만 의미를 바꾼다면 가능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가능. 그 may라는 단어도 뭐가 있습니까? 추측이 있어요. may도 추측을 나타낼 수 있고 마지막 may가 기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첫 시간에 기원문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기원문에다가 may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may라는 단어가 기원을 나타낼 수도 있다. 됐죠? 그럼 may의 과거형은 뭘까요? may의 과거형은 바로 might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가능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게 가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의 가장 가까운 뜻은 뭡니까? 사실은 가능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사실 can이죠. 그죠? can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봤죠. 맞습니까? can, 네. 추측한 거예요. 응? 추측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따로. 추측의 뜻도 있다고요. 그건 따로 정리할 거예요. can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봐봐 민성. 이렇게 되는 거야. can도 첫 번째 뜻은 가능이고요. 두 번째 뜻은 허가고요. 세 번째 뜻이 추측이에요. 여기에도 추측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must도 있고, may도 있고, can도 있고. 맞아? 그건 따로 정리할게요. 일단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허가랑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may에도 있고, can에도 있으면 그럼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쓴 뜻이 may의 첫 번째, 1번 뜻이 허가고요. can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뜻이 가능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되에게 많이 사용하는 용법.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can이라고 하는 것의 과거형은 could.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can이란 단어는 또 바꿔 쓸 수 있잖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be able to 라는 형태로 바꿔 쓰기도 한다. 됐어요? 요런 애들이 조동사. 가장 기본적인 조동사가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민성이가 방금 질문을 했던 것처럼 아니 추측이라는 단어가 추측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나오는데 저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따로 정리. 따로 추측을 나타내주는 조동사들을 따로 정리해보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세 가지. must, can, may. 이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어떻게 머릿속에 담냐면 must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강한 거잖아. 그러니까 추측도 되게 강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뭐가 돼?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에 틀림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잠깐만. 뭐뭐임에 틀림없어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걸 한글 뜻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겠죠. must는 뭐뭐에 틀림없는 거니까 사실일 확률이 한 8, 90% 정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확실한 거니까. can은 가능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걸 그대로 추측에 적용을 한다면 얘는 50%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가 될 수 있고요. 그럼 may는 약한 추측이 되는 거잖아. 되게 약한 추측이 되는 거니까 20% 이렇게 약한 추측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한 가지만 추가할까요? 어떤 거? can이라고 하는 것이 50%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50%의 가능성을 not, 부정해버렸죠. cannot be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빵 퍼센트. 뭐뭐일 리가 없다. 뭐뭐일 리가 없어.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보니까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써드리는 거 이 may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may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용 표현이 있어요. may의 관용 표현.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었지만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건 수거죠. 그러니까 암기하면 다 맞추고 암기 안 하면 다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수거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may라고 하는 것의 수거 표현이 뭐가 있냐면 may 다음에 may well 한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수 있어요. may well 동사 원형. 이게 무슨 뜻이냐? may well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뭐뭐 할 만하다. deserve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 뭐가 있어요? may를 이용한 표현이 may as well, may as well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얘는 동의어가 뭐냐면 had better. had better 다음에 동사의 원형 부정사를 썼을 때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요거에서 약간 변형하면 한 번 더 변형하면 may as well as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요? 뒤에 것보다는 앞에 것이 낫다 이런 거죠. 얘는 뭐랑 동의어가 돼? 얘는 would rather than 얘랑 동의어가 될 수도 있더라. 됐죠? 실제로 너희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수거 표현들 있잖아. 이 부분은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것도 있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독해를 할 때에도 종종 나오게 되니까 이것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이 can이라는 것도 있죠. 이 can이라고 하는 단어도 수거 표현이 있어요. can에 관련된 수거 표현은 이런 거 있습니다. can, not, help, ing. can not help ing. 여기서의 help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서의 help는 돕다가 아니라 여기서 help는 avoid, 회피하다는 뜻입니다. 회피하다. 이 행동을 회피할 수가 없다. 뭔 뜻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고요. can not help ing랑 동의어가 되는 것이 can, not, but 다음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죠.
여기서의 but도 그러나의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야?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뭐 제외하고. 그럼 얘랑 또 동의어가 되는 것이 뭐 있냐?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습니다. no choice. 선택권이 없어요. but.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전체적인 뜻은 뭐가 됩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 말고는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조동사들이다. 따로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얘네들도 따로 암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특히나 요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표현을 쓰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ing, 어떨 때는 원형부정사, 어떨 때는 투부정사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얘네들은 따로 암기를 따로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조동사는 끝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기본적인 조동사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너희가 조동사를 또 언제 만난 적이 있냐면 시제 표현을 할 때 조동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시제 표현 어떤 거? 미래를 나타낼 때, 그죠?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동사를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떤 걸 배웠었냐면 바로 will 이란 표현과 shall 이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어요. will과 shall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will과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미래이긴 한데요. 조금만 나눠서 볼게요. will이라는 표현과 shall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사실은 둘 다 미래를 나타내는 건 맞아요. 근데 원래는 얘네가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will과 shall은 원래 구분이 돼 있었는데 현대 영문법에서는 그냥 will을 보통 쓰죠. shall이란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요. will이란 표현을 주되게 사용을 해줍니다. 됐죠? will을. 근데 will이라는 표현과 shall이란 표현에 차이는 없습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순 미래 라고 기억하시고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미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지 미래, 단순 미래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will이란 녀석의 과거 표현 어떻게 씁니까? would를 써주는 거고요. shall이란 표현의 과거형은 should 이렇게 써주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시냐면 그럼 would는 무조건 will의 과거형이군요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will은 단순 미래를 나타내고요. 요 would라는 거 있잖아. 요 would라는 것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would라는 표현은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would 자체에. 무슨 말이냐? would는 기본적으로 will의 과거. will의 과거형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 would라는 표현은. 근데 would라는 표현이 뭘 나타낼 수 있냐면 이게 성질과 고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would가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면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행동. 과거의 행동을 나타내서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would라는 표현이 마지막 한 가지는 공손한 표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 거예요. 공손한 표현. 그러니까 would you like 뭐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would를 쓰기도 하는 거잖아요. would you mind? 당신은 이런 게 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would라는 표현을 써주곤 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잠깐만 뭐뭐 하곤 했다? 잠깐만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would라는 표현과 요거 used 요 used라고 하는 표현도 뭐뭐 하곤 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럼 would랑 used랑 똑같습니까?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would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 불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used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의미 차이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should도 마찬가지예요. should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shall의 과거야 이게 아니라 should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shall의 과거
shall의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should는 shall의 과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should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should는 두 번째 뜻이 뭐가 있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위성. 당위성을 나타내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 그래서 아까 여기서 should가 나왔었던 거구나. must의 동의어로서 should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면 뭐 will, shall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조동사는 이걸로 끝인가요? 사실은 조동사는 종류가 더 많아요. 종류가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6번째. 약간 특이한 조동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will과 shall에서 또 이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need랑 there 이란 녀석인데요. need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there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뭐뭐 하다. 얘는 뜻 좀 알려드릴게요. there는 감히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need는 당연히 뭐뭐 해야만 한다. 알고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뭐 어쩌다는 겁니까? 뭐가 어려운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need랑 there이란 단어는 둘 다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평서문에서는 그냥 동사예요. 평서문에서 그냥 동사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We need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need 다음에 뭘 썼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to go there. 얘는 to 부정사를 썼잖아. 그럼 얘가 동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평서문에서는 그냥 동사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는데 얘네가 의문문이 되거나 부정문이 되거나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조동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동사로만 써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 오케이? 잠깐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우리가 don't have to의 반대말 다시 don't have to랑 같은 말 don't have to랑 같은 말을 썼을 때 need not 이라는 표현도 쓰고 don't need to라는 표현을 썼죠. 이건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need가 동사잖아.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에 대한 부정문을 할 때 need not을 쓴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럼 don't need to가 맞는 거잖아. 근데 얘도 맞대요. 그러니까 don't need to처럼 그냥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need not 얘는 뭐가 된 거야? 여기선 조동사가 된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오케이?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냥 저렇게 쓰더라도 틀린 게 아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저 틀린 말이 아니구나.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외워야지. 이런 거보다 맞아. 저런 표현도 있었어.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혹시 예문 쭉 주고 나서 틀린 문장, 문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그 맞는 문장이었어. 이렇게만 넘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문 하나만 써드릴게요. 요걸 쓰자면 we don't need to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이것도 가능하고 we need not go there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조동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됐죠? 잠깐 보세요. 잠깐만. 조동사는요, 사실은 막 이해를 많이 요구하기보다는 항목별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따로따로 공부하거나 따로따로 암기를 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연결해서 must부터 시작해서 need나 there까지 쭉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조동사.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까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동사 다음에 요 얘기가 또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문법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문법이란 쭉쭉쭉 갔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영어로는 mood라고 불러요.
would라고 하는데 법은 너희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와 시제 조동사와 시제 표현 조동사와 시제 표현을 합쳐서 만드는 거다라고 일단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그때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조동사죠. 의미가 있는 조동사와 시제를 합쳐서 써주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법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면 첫 번째, 직설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직설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명령법. 직설법과 가정법과 명령법 요 세 가지가 법이다. 됐죠?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될 것은 뭐니 해도 요 가정법. 요 녀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녀석이고 너희가 꼭 공부를 해놔야 되는 녀석이긴 한데요. 그래도 좀 자잘한 녀석들, 자잘한 녀석들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정법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요거부터 합시다. 명령법을 먼저 해결할게요. 좀 내용이 적으니까 명령법을 이야기할 건데 명령법은요 그냥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러니까 명령법이 명령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령문이라는 부분은 특징적인 것이 뭐였었냐면 그냥 주어를 쓰지 않고 주어 없이 주어를 쓰지 않고 그냥 동사의 원형만 원형 부정사로 시작하는 것이 명령문이었었죠. 그럼 주어가 왜 없습니까? 아니 아까 동사 왼쪽에 항상 주어가 나와야 된다며 왜 주어를 안 썼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주어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야? you가 있는 거죠. 근데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이 I가 you한테 시키는 거잖아. 너에게 시키는 거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다. 이게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명령문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명령문을 쓰고 나서 그런 다음에 or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명령문 다음에 and가 있고요. 명령문 다음에 or이 있어요. 이게 뭐냐 라고 한다면 얘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명령문 다음에 or이라는 형태를 쓰면 뭐뭐 해라. 명령문이니까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됐죠? 예문을 좀 들려드릴게요. 예문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예문은 암기하면 좋은데요. Hurry up. 서둘러. 한 다음에 and 서둘러. 그러면 you will catch the bus. 서둘러. 그러면 버스를 잡을 수 있어. 이렇게요. 서둘러. 그럼 버스를 잡을 수 있어. 명령문 or은 이렇게 쓸 수 있죠. Hurry up. 마찬가지로 hurry up. 서둘러.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miss the bus. 버스를 놓치게 될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서둘러.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you hurry up. 만약에 당신이 서두르면 여기서 and를 써서 주어 동사 새로 나올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if라는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주어 동사 나온 거죠. 접속사를 또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주원아 정신 차리고 집중하시고 if 접사 여기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접사를 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냥 쓰는 거죠. You will catch the bus.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밑에 것도 좀 바꿔주면 여기 쓰겠죠.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don't hurry up. 만약에 당신이 서두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접속사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뒤에 you will miss the bu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if라는 표현과 not이란 표현이 있는 거죠. if랑 not이랑 합치면 한 단어로 unless가 되죠. unless you hurry up. 마찬가지로 접속사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You will miss the bus.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근데 이 예문에서 너희 꼭 기억해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여기 will 있습니다. 여기 will. 미래를 썼죠. 여기가 미래 시인데 이 미래 시인데 여기서는 hurry up 이라고 하는 현재 시를 썼더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will miss라는 미래 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don't hurry up 이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will miss 미래인데 여기서는 hurry up 이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 줬다라는 거죠. 왜요? if unless인 거죠. 오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조건 부사절인 거죠.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대신에 현재 시를 썼다라는 문법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명령문법이라는 부분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요 정도. 일단은 명령문 다음에 and, 명령문 다음에 5월이라는 표현 자체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걸 if로 바꿨을 때 시간 조건 부사절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간단하게 넘길게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 뭐냐? 가정법. 근데 이렇게 합시다. 머릿속에 개념을 잡으세요. 직설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세요. 직설법은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 팩트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 그냥 그것이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많은 문장들은 직설법 문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전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긍정과 부정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팩트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사실과 반대된 이야기. 그 사실과 반대돼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정법이다. 즉, 이 말은 가정법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된 진실이 존재해야 가정법을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걸 반드시 머릿속에 개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가정법은요. 가정법은요. 이렇게 하세요. 가정법은 두 가지. 딱 두 가지. 반드시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가정법은 공식을 외우지 않고는 풀 수 없어요. 철저하게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얘가 사건의 시점,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걸 구분해 줘야 된다.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공식과 사건의 시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러면 진짜로 본격적으로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정법. 반드시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 그럼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법의 종류.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가정법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거는 반드시, 여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정말 강조를 할게요.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오케이? 가정법.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가정법은요. 첫 번째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공식은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서 가정법 하면 생각나는 단어? 만약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만약에 if가 떠올라야 되죠. 그죠? if. 그죠? 근데 if라는 단어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 그러니까 if 접속사 뒤에는 주어 쓰시고요. 주어를 쓰시고. 오케이? 그다음 뭐 써야 돼? 동사를 써야 되잖아. 동사. 근데 잠깐만.
동사는 누가 나타내? 동사는 뭘 나타내? 시제를 나타내죠. 근데 잠깐만. 조동사랑 시제를 합쳤대요. 시제. 가정법 과거잖아. 과거.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돼? 과거 동사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시제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그 동사의 모양을 이제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과거 시제. if 주어, 과거 시제. 근데 여기 잠깐 한 가지만 추가. 비동사는 워만 씁니다. 이렇게. 비동사는 워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if 주어, 과거 동사, 워를 써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종속절은 끝났죠. 종속절 끝나고 다시 주절 시작해야 되니까 다시 주어. 여기다가 주어를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정법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동사. 이 조동사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 조동사. 그래서 여기다 뭐 쓴다? would, could, should, might. 요건 이제 의미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겠죠. 의미에 따라 선택을 해서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서 하나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거 동사를 썼잖아. 여기다 과거 동사를 썼으니까 여기다가도 원래는 과거 동사를 써야겠죠. 근데 과거 동사를 쓸 수 없죠. 조동사가 시제를 뺏어갔으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조동사 뒤에는 뭘 쓴다?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렇게. 이게 공식이에요. 민성 이거 필기 안 돼 있으면 좀 이따가 남겨서 다 쓰고 갈 거야. 알겠죠?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알겠죠? 암기까지 하고 가자 오늘. 저번에 밀린 숙제도 다 하고. 그치? 신나지? 자, 봅시다. 근데 이게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 있었잖아. 어떤 거? 사건의 시점. 이게 언제 사건인데? 이걸 기억하세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 이라고 써놓으시고, 현재 사실임과 동시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일 시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재 사실, 동일 시점. 동일 시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공식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if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과거 완료. 근데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배웠던 거 이런 거죠. 완료 시제. 완료 시제 공식이 뭐죠? have pp였었죠? 맞아요. 여기서 실제로 완료의 의미는 어디 있다? 완료 의미는 pp에 있다. have는 왜 썼다? 이 have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 뭘 써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 자리에다 뭘 써라? 과거 완료를 써라. 과거 완료. 그럼 뭐만 바꿔라? have의 모양만 바꾸면 되는 거죠. pp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맞습니까? 그럼 뭘 써야 돼? if 주어 had pp 라는 모습을 써주시면 되죠. if 주어 had pp. 그럼 접속사 주어 동사 썼으니까 다시 뭐? 주절 시작해야겠죠. 주절이니까 다시 주어. 마찬가지로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서 의미에 따라서 골라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had pp를 써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뭘 써야 돼? had pp를 써야겠죠. 근데 had pp를 써야 되는데 그 had가 들고 있는 시제를 뺏어간 거죠. 그럼 뭘 써야 돼? have pp를 쓰겠죠. 이렇게. 그렇죠? had를 줬으니까.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언제적 일이냐? 얘는 과거 사실. 잠깐만요. 과거 사실과 동시에 어떤 거? 이전 시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모두 슈드 나이트잖아요. 네.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의미에 따라 골라 잡으시라는 거죠. 의미에 따라서.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would는 뭐뭐 할 것이다. could는 뭐뭐 할 수 있다. might는 추측이고 should는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민생이 한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긴 한데, 어떤 조동사를 쓸 것이냐. 그래서 조동사를 배우고 가정법으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조동사를 쓸지를 저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저런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고,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실전에서 너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렇게 문제로 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야, 너 여기다가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거니? 아니면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 출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둘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얘기냐, 옛날 얘기냐. 그러니까 동일 시점이냐, 이전 시점이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요 문제 형태 있잖아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래? 아니면 have pp를 쓸래? 요 문제는 사실은 저기 앞에 나오는 조동사 파트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정법 파트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됐습니까? 저렇게 문제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공식은 다 했으니까 뭐 이걸로 끝입니까? 이거 다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나오는데 시험에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이게 사실은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거 적어드릴게요. 요거 실전 적용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If I were a bird. 요거 보이시죠? were a bird. 이렇게 were. 되죠? 그런 다음에 I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could fly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could have flown 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게 문제라고요. 또 하나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if I 이렇게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문제는 야, 너 여기다가 had라는 형태를 쓸 거니 had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이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는 거죠.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니? 라고 하면 딱 그거예요. 공식 외웠어? 이거죠. 공식 외웠어? 공식 잘 외우고 있어? 이거예요. 됐니? 그럼 봐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서 if 다음에 뭐 썼잖아. 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뭐다? 이거 가정법. 과거다. 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공식에 맞춰서 뒤에 뭘 써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문제잖아. 여기가 문제니까 여기를 보시면 되죠.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를 썼죠. 그럼 판단을 내리시면 되죠. 어떤 거? 아,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럼 뭘 써야 돼요? 그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왜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공식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로도 끝이냐? 실제 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 이렇게.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 어떤 거냐면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봐봐. 요 예문 잘 봐봐. If I had money. If I had money, I could buy it now. 이런 문장이 있고요. 이런 문장이 있고 또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은 If I had matter before, I could recognize her now.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주연, 위에 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민석, 위에 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거. 아래 거는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어? 그죠? 왜냐하면 이 공식에 따라서 공식을 따라 풀기로 했잖아요. 공식을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헤드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근데 뒤를 보니까 could by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썼잖아. 그리고 얘는 뭐다? 얘는 틀린 문장.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if 주어 다음에 had met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근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could recognize 라는 형태를 썼잖아. 그죠? 얘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그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썼는데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바로 혼합가정이라고 불러요. 혼합가정. 그래서 혼합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합가정. 그래서 다시 정리 봐봐. 이렇게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야. 공식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길,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길. 이렇게 맞춰 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오케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랑 써줄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랑 섞었었잖아요. 섞었었다고요? 혼합해서 썼으니까 혼합가정이라 불러줘요. 오케이? 아니 근데 얘도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랑 섞었었는데 쟤는 왜 틀리고 얘는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혼합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섞었으면 안 되고 주연아 집중할래? 딴 생각 그만하고 아무 때나 막 섞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그 조건은 이걸 기억하세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쓰는 것이 혼합가정이다. 무슨 말이냐? 얘는 잘 생각해봐. 얘는 과거의 사건이죠. 그 과거의 사건, 즉 예전에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사건, 즉 지금 지금 그것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그것을 사려면 지금 돈이 많아야지 옛날에 돈 많았으니까 지금 살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관련성이 없어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과거에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지금 그녀를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쓰는 것이 혼합가정이라는 거예요.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죠.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외워야죠. 오케이? 무조건 순서가 아니죠. 오케이? 무슨 순서를 외워요? 이걸 가지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용을 기억하세요. 내용을. 알겠죠? 내용을.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때 이게 혼합가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민생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겠지?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너희가 가정법을 만나잖아요. 일단 가정법 문장을 너희가 알아보긴 해야겠죠. 여기는 가장 기본이니까. 가정법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로 공식을 보세요. 공식을 보셔서 공식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공식에서 맞으면 좋은 거죠. 그럼 맞는 문장이에요, 그냥. 근데 공식이 틀렸다. 공식이 잘 안 맞아. 라고 하면 두 번째로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시고, 공식이 잘 안 맞으면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시고 혼합가정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죠. 혼합가정의 여부를 파악하셔서 그 혼합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해가 된다. 라고 하면 맞는 문장.
과거의 사건이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라고 하면 이건 아예 틀린 문장, 비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 단계만 더 거치시라는 거죠. 한 단계만. 그러니까 공식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지 마시고 혼합가정이라는 여부를 좀 판단해 보셔라. 근데 그 혼합가정 문장이 맞는 문장이냐 틀린 문장이냐는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요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오케이?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요거는 좀 따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걸로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가정법. 다양한 가정법 표현이 있어요. 다양한 가정법 표현인데 별건 아니고요. 첫 번째, I wish 가정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I wish 가정법. 근데 I wish 가정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I wish 뒤에다가 그냥 가정법 과거를 쓸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런 예문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I wish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참 좋겠다. 이거죠. 뭐뭐라면 좋겠네. 뭐뭐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뭐뭐라면 좋겠다. I wish I were a bird. 만약에 내가 새라면 참 좋겠네. 이거죠. 오케이? 새라면 참 좋겠네. 근데 이거 가정법이잖아. 이거에 대한 진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진실. 오케이? 왜냐하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된 직설법이 존재하는 거라 그랬잖아. 얘에 대한 진실은 뭐예요? 난 새예요, 아니에요? 난 새가 아니죠. 난 새가 아니야. 얘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내가 뭐뭐 이길 바랬어. 근데 그게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기분이 어때? 별로야. I'm sorry. I'm sorry. 이렇게. I'm sorry that 한 다음에 난 새 아니야? 나 새 아니야. 어떻게 써야 돼? I am not a bird. 이렇게 쓰는 거죠. 자신한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유감스럽다는 뜻이죠. 오케이? 미안하다가 아니라 유감스럽다죠. 난 새가 아니라서 유감스럽다. 내가 바랬는데 잘 되지 않았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안타까움인 거죠. 오히려. 그렇죠? 바랬는데 안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예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I wish. 여기는 I wish 뒤에다가 가정법 과거를 썼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가정법 과거 문장인 거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니까 am not a bird 라고 하는 현재 사실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I wish I had been a bird. 아, 내가 새였었더라면. 그 과거에, 지금 말고 그 과거에 새였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이렇게요. 그럼 잠깐만. 얘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얘에 대한 진실은 뭐뭐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럼 뭐 써야 돼요? I'm sorry. 유감스럽죠? that. 잠깐만. 내가 새가 아니었어. 언제요?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이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I 이렇게 써야겠죠? I was not. am not. 여기 was not이죠? 이해됩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was not a bird. 이렇게 사용해 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과거 사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I wish 가정법. 맞죠? 근데 사실은 I wish 가정법 막 되게 어려운 것이냐, 되게 막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if 대신에 I wish를 썼다.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만 기억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로 끝.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는 as if 가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as if. as if도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요것도 예문만 좀 들어드릴게요. 예문 들어드리면 첫 번째 he talks.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막 말을 해요. 마치 as if. 마치 he knew her. met로 할까요? met를. 이렇게. 지금 딱 보면 as if 뒤에 뭐 썼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를 쓴 거죠. 과거.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요? 직설법이 있겠죠. 직설법은 뭐냐? 그 사람은 마치 그녀 만난 것처럼 말해요. 지금 만난 것처럼. 오케이? 근데 사실은 만난 거 안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죠? 자, I wish 가정법은 어떻게 바꿨어요? I am sorry로 이렇게 바뀐 거죠. I wish는 이렇게. 여기서 as if, 요 as if란 형태는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In fact. 사실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사실은. 오케이? as if는 in fact.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내가 그녀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지 않은 거죠. 언제요? 지금이요. 그래서 he, in fact, he doesn't. 이게 중요하죠. doesn't meet her. 그녀를 만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얘는 현재 사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예문 또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똑같은 예문. He talks.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He talks.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여기 좀 재밌게 이렇게 써볼까요? 잘 봐봐. 이렇게 써볼게. 왜 항상 지금만 돼? 이렇게 해보죠. He talked.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as if 마치 he had matter. 이렇게 썼다고요? 됐습니까? 얘는 뭘 쓴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거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잘 들어봐. 이 얘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전 시점이죠. 동일 시점, 이전 시점 이렇게 말했잖아. 잠깐만. 동일 시점, 이전 시점.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이 여기가 기준이죠. 잘 봐. 톡스 지금 현재죠. 현재를 기점으로 가정법 과거니까 동일 시점이죠. 현재랑 동일 시점이니까 현재로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톡트 과거입니다. 기준점이 과거야.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과거보다 이전 시점인 거죠. 오케이? 과거보다 이전 시점.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과거보다 이전 과거. 대과거.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문장을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In fact. 사실은 한 다음에 문장 어떻게 된다고요? He hadn't matter.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과거보다 이전 과거. 오케이? 그래서 왜 아까 동일 시점, 이전 시점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항상 현재가 기점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과거가 기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양한 가정법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세 번째는 without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without. 요게 종종 시험에 나와요. 오케이? 다른 거 이게 다양한 가정법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확률이 있는 건 사실은 as if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I wish가 가끔 나오고요. without 가정법이 가끔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혼합과정은 자주 나오고요. 오케이? 저 혼합과정이라는 형태는 내가 고등부 올라가서도 자주 쓰이거든요. 저건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쨌거나 다시 without인데 잠깐만. without이란 표현은 사실 얘는 전치사입니다. without 뭐뭐 없이란 전치사잖아. 무슨 뜻이야? 전치사니까 이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만 나오게 돼요. 명사만. 이 명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명사밖에 없는데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알 수 없죠. 어떡하죠? 잘 생각해보면 without 명사니까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죠? 그러니 요 녀석.
요 동사의 모습을 보고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가정법을 공부할 때 얘가 조동사랑 시제 표현이 있다. 시제 표현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와볼게. 요것도 예문을 써드릴 건데 요런 예문은 아예 암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해볼게. 자, 일단 써보면 without your help. 근데 얘를 해석할 때 당신의 도움이 없이 라고 해석할지,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할지,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할지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He would fail the exam. 이렇게 쓰면, 이렇게 사용하면 이 without은 뭐가 된다? 가정법이 되는 거죠. 왜요? 이 모습 때문에요. 여기 would fail 이것 때문에요.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왔잖아요. 요거란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정법 과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오케이? 그런데 재밌는 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without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얘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but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but for도 전치사이기 때문에 but for 뒤에다 그냥 your help 이 정도만 쓰면 돼요. 별로 안 어려워. 오케이? 이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얘가 중요해요. 요 without, but for라는 표현 다시 한번 그냥 아예 가정법 문장을 쓰고 싶은 거죠. 아예 가정법 문장을. 어떻게? if,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한 단어처럼 외우는 게 좋아요.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문장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걸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요거를 이렇게 바꿔요. were it not for. 되게 이상하죠?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는 뭐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이 문장 설명. were it not for. 이 문장은 뭐냐면 if it were not for에서 if it were not for 가정법 문장에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바뀌면서 if를 생략한 거죠. if를 생략했어요. if를 생략하면서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준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도치라고 불러요. 도치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오케이? 도치라는 게 발생한다고요. 잠깐만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저 without 가정법에서만 저런 식으로 if를 생략하고 도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문장도 마찬가지. 다른 가정법 문장에서도 이런 가정법 문장에서도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도치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오케이? 가정법에서 if 생략하면 도치가 된다. 됐죠? 그리고 잠깐만. 요거 말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ithout your help. without your help 한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he would have failed the exam.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would have failed 라는 형태를 보면서 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 되고 얘에 대한 해석을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얘도 바꿀 수 있겠죠.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마찬가지로 but for. 그럼 얘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아까 가정법 과거니까 if it were not for였죠. 가정법 과거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야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얘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if 생략 도치.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더라. 됐습니까? 이 빨간색으로 쓴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건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있어요. It is time. It is time. It is time 뭐냐면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할 시간이다. 잠깐만. 뭐뭐 할 시간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문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만약 예를 들어서 It is time to go home. 너희들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It i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야. 집에 갈 시간이야. 잠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에 갈 시간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집에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맞아요? 아니, 집에 가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 정신이 나간 거죠. 오케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집에 가고 싶어. 서로 반대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반대죠. 잠깐만.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그래서 it is time이라는 표현이 바로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it is time은 가정법 과거. 여기다 쓸게요. 얘가 가정법 과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it is time to go home. 이거를 너희가 가정법을 해석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집에 갈 시간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to go home. 이거를 바꿔 쓸게요. It is time. 앞엔 그대로 쓰시고 It is time 한 다음에 that 접사를 쓰죠.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를 써야겠죠. 어떻게? It is time. We should go home. 우리 지금 집에 가야 돼. 이렇게요. 오케이? 아,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됐어요? 저희 가정법인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 문장을 보면서 should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문장이야 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절대로요. 너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의무를 나타낸 조동사가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보지 가정법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이게 가정법인지 몰라도 맞출 수 있다고요. 그냥. 오케이? 그래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도대체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이게 나옵니다. It is time. 한 다음에 it is time 한 다음에 that 하고 we went home.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went가 나온다고요. 생뚱맞게. 오케이? 왜 went가 나온지 아시겠죠? 과거 동사.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를 쓰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went를 쓰는 거예요. 가정법이라니까요. It is time 자체가 가정법 표현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 동사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봐봐. 정리. 얘네들은요. 이 it is time 가정법은요. 그냥 너희가 it is time 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아, 저 가정법 과거였어. 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이 표현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많이 안 들어봤으니까 뭐야 저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it is time이라는 표현만 기억하면. 됐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봐봐. 사실은 이제 오늘 한 이야기는 조동사랑 가정법 두 가지를 다 한 건데 사실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내용도 되게 많고 암기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가정법 같은 경우는 중3 커리에는 반드시 나오고요. 고등부에서는 되게 빈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부에 올라가면 서술형 문제들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되게 자주 다루는 것이 요거 가정법 되게 자주 다루거든요. 그리고 중3 커리에서도 가정법은 꼭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고 중2 올라가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얘네들은 알고 계셔야겠죠. 오케이? 왜냐면 이제 문법이라는 게 학년에 대한 구분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어떤 난이도에 대한 구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고요. 공식을 외우셔라. 가정법은 공식과 사건의 시점 이 두 가지만 암기하면 가정법은 좀 쉬워질 수가 있다. 많은 친구들이 가정법이 되게 어렵다고 말해요. 가정법은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공식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공식을 제대로 외운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말이 쉽게 안 나오거든요. 오케이? 이걸 반드시 외워두셔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과제가 좀 많은데 잘 해보세요. 됐죠? 질문이요. 여기까지. 수고들 했습니다.